이번 시간에는 간호조직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의 ICN 가입. 조선간호협회가 1948년에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간호협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1947년부터 ICN과 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정회원 가입 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서 1949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9차 국제간호협의회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간호사 단체로서 대한간호협회가 정회원으로 등록되게 되었죠. 대한간호협회의 국제간호협의회 가입은 간호, 보건의료, 여성사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해방 이후 진행된 국내 간호사업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았음을 뜻하고, 간호사업이 국제적인 교류를 통하여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사적으로 국제간호협의회 가입은 대한민국 정부의 세계보건기구 가입, 1949년 6월 30일, 대한의학협회의 세계의학협회 가입, 1949년 7월 등의 자극 요인이 되기도 하였어요. 더불어 국내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던 한국 여성 활동 부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2절 한국간호의 성장기. 1960에서 2000년 간호제도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간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962년 개정 의료법. 1962년에 개정된 의료법은 1951년에 통과된 국민의료법 체계를 따르면서 어구 표현 등 모순되는 점들을 정리했고, 간호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죠. 첫째, 문교부 장관이 인가하고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한 간호학교 졸업자에 한하여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고, 둘째, 간호사와 조산사 교육과정이 분리가 되어서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조산 수습 과정을 1년간 이수한 자에게만 조산사 면허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일제시대에 있었던 간호사 자격 검정고시제가 이때 완전 폐지가 됩니다. 넷째, 매년 보건사회부는 정규 간호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간호사 국가고시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의료인 신고제가 생겨서 간호사는 매년 5월 중에 취업 동태를 보건사회부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간호사의 취업에 대한 각종 통계와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1973년에 의료법이 개정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간호사 면허 외에 업무 분야별 간호사로 보건간호 분야, 마취간호 분야, 정신간호 분야를 인정하고 1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별도 자격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이것은 간호사의 역할 확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의료보조원법에 있던 간호보조원 관련 조항이 의료법에 포함되었습니다. 간호보조원은 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였죠. 셋째, 간호고등기술학교 졸업이 간호사 면허응시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게 하여서 간호고등기술학교가 완전 폐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농특법이라고도 하죠. 1980년 12월 정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여서 24주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 및 조산사가 보건진료원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1980에서 2000년 의료관련법을 보면 간호사의 명칭이 간호사로 1987년에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간호보조원은 간호조무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업무 분야별 간호사에 가정간호사가 신설 추가가 되면서 1990년은 간호전문 분야가 확대되었고, 이 이유는 의료보험이 확대 실시가 되어서 종합병원 병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성퇴행성 환자의 집에서 받는 간호, 재가간호가 필요하게 되면서 도입이 된 거죠. 또한 수건사업이던 간호관리료 현실화는 1990년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 수가는 있지만 간호와 관련된 수가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의료보험 진료 수가 및 약제비 산정 기준 중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에 관한 사항이 개정 고시가 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은 병상수 대비 일반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에 따라서 간호관리료를 차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에서 이제 6등급까지 했는데, 만약에 1등급이다 그러면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타 병원에 비해서 간호사 수가 병상 대비 많다는 거죠. 그 범위가 있거든요. 그 기준이.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병상수 대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베드가 비어있는 지방병원이 그 당시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환자 수 대비 일반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를 해야 되는데, 이 베드 수 대비 일반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로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방병원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1등급은 이제 탑5나 대학병원이 대부분 1등급이고, 그 다음 종합병원이 2등급에서 이제 3등급인데, 지방병원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비어있는 병상에 환자를 채움으로써 환자들이 이제 지방병원으로 많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호관리료를 지방의 무슨 뭐 안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1000베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간호관리료,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간호 등급이 2등급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1등급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간호사들의 업무 과중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간호사의 이직도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간호관리료의 차등 지급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간호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소득 창출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소득 창출의 자원으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그동안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1995년에 개정이 되었어요. 질병 및 인구 구조가 변화가 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 또 정신질환, 재활관리 등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전염병 관리와 가족계획 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 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학교보건법은 1995년 개정이 되어서 양호교사가 직접 학교보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관리와 보건관리는 물론 의료행위도 직접 행하도록 해서 양호교사가 학교 보건의 전반을 담당하여 온 것을 법제화했죠. 지금은 이제 보건교사로 명칭이 바뀌어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개정을 통해서 산업장 건강관리 담당자로서 간호사가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규정된 이전 내용에서 의사, 산업위생관리기사와 동등하게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승격 조정이 되어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보건관리 업무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간호사, 산업장애 산업간호사들도 많이 지금 있죠. 자,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19차례에 걸쳐서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간호학의 비약적인 발전과 전문성과 위상 등이 성립되어 갔지만 한편 전문의료 인력으로서 다양하고 전문화되어가는 간호사업을 추구하기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한간호협회는 1977년부터 현행 의료법으로서는 효율적인 간호사업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양질의 간호 제공을 위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검토를 시작했고 1980년대에 간호법안을 작성해서 계속 추진하였지만 지금은 이제 이 책에서는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에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지금 2025년에 그 간호법이 현재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간호교육, 3년제 간호교육. 1962년 개정 교육법에 따라서 이전의 간호고등기술학교는 간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학 자격 또한 중학교 졸업자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간호고등기술학교 중 대학시설 기준령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는 각종 학교로 분류가 되어서 초급대학 수준으로 승격을 시켰죠. 1976년도에 이르러서는 간호고등기술학교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대부분 간호전문학교로 승격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간호교육과정의 최저 입학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통일하는 학제상 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1970년 당시 전문학교는 초급대학에 준하는 2년제로 되었지만 전문직 간호교육제도는 최소한 3년은 수업해야 한다는 간호교육 지도자들의 종합된 의견과 대중의 여론이 반영이 되어서 간호전문학교는 1971년 대통령령에 의하여 교육법의 수업 연한을 3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전문대학 법적 설정 목적에 따라서 1979년 전국 36개 간호전문학교가 간호전문대학으로 개편이 되었고 수업 연한이 3년이었죠. 간호전문대학 신입생들의 입학 수준을 4년제 일반대학 신입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4년제 간호대학 교육과 대학원 교육. 대학교에서 간호교육은 1955년 이화여자대학교, 1957년 연세대학교, 1959년 서울대학교의 순으로 실시가 되었고 그중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의과대학 간호학과는 1963년 12월 각기 간호대학으로 승격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대학들이 의과대학에 계속해서 간호학과를 설치했죠. 또한 국군간호학교 설치령이 제정이 되어서 국군간호사관학교로 명칭이 개편되고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하는 대학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간호교육의 석사 과정은 1960년 최초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시작이 되었고 박사학위 과정이 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1978년에 연세대학교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현직 교수들과 교수 후보생들이 박사학위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고 임상실무 간호사들의 참여는 많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상실무 간호사들도 지금 석사, 박사를 많이 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 정책이 대학원 중심 대학을 추구함에 따라서 그동안 분리 운영되었던 석사, 박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통합 운영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고
있고 요즘은 대부분 석박사 통합이에요. 따라서 간호교육도 박사 학위를 최종 목표로 하는 대학이나 대학원 지망생이 증가하리라고 본다고 여기에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뭐 마찬가지 같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 간호교육 일원화의 노력. 대한간호협회는 1970년대 말부터 간호교육제도 일원화를 정부에 건의하기 시작해서 1980년대에 들어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죠. 간호교육 일원화 방침에 따른 협회의 간호교육 제도 개선 노력은 1991년 이후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이루어진 주요한 간호교육 제도의 개선을 보면 일반 대학의 간호대학 승격, 간호전문대학의 간호대학 승격, 간호전문대 졸업생의 방송통신대학 편입학 제도 시행, 간호독학사 제도의 신설 등이 있었습니다. 1991년에는 서울대 간호학과가 국립대학 중에는 처음으로 간호대학으로 승격이 되었고 1992년도 이후에 많은 대학에 간호학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1983년에는 국립전남의대 부속 간호전문대학이 전남의대 간호학과로 흡수 승격되면서 많은 간호전문대학이 대학에 흡수 승격되었죠. 한편 방송통신대학이 1987년 이후 대한간호협회의 방송통신대학 간호학과 설치를 위한 대외 활동과 1989년 이후 방송통신대학 활성화를 요구하는 사회 여론과 함께 1991년에 방송통신대학 내에 보건위생과가 신설이 되면서 정식으로 간호학과 편입과정이 설치되어서 간호전문대학 졸업자들이 간호학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2년은 전문대 졸업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학사 제도가 새롭게 마련이 되었는데 독학사 시험의 합격률이 저조하고 또한 졸업 간호사들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RMBSN 과정이 많은 대학에 신설됨에 따라서 독학사 제도를 통한 간호학사 과정 이수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3년제 졸업 간호사들은 호주, 캐나다, 미국 간호대학에 유학을 해서 간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예도 증가하고 있는데 요즘은 RMBSN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대부분 다 4년제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그 간호대학 내의 RMBSN 과정도 거의 다 지금 감소하고 폐지되어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